네, 8월 들어서 일제히 발표된 주요국가의 제조업 PMI 지수가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기준선인 50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증시를 이끌어왔던 슈퍼스탁 주가의 거품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경기가 뒷받침해줌에 따라 세계 증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게 될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8월 들어서 첫날 각국의 증시가 모두 끝났습니다.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8월 그 첫날은 경기 지표 사항을 보면 제조업의 PMI 지수가 첫 번째로 발표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달의 세계 증시, 각국의 증시 모습이 좌우되는 그 패턴인데요. 사실은 오늘 그 월가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어조 지수, 어록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 캐스터께서 관심 사항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용어가 좀 많이 나겠고요. 네. 그다음에 관심사가 떨어지면 그 용어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의 월가의 그 관심사 이렇게 보면 소위 텍스 마이닝 기법으로 코로나가 얼만큼 얘기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지금은 텍스 마이닝 기법 이렇게 보면 코로나 문제가 이제는 월가의 시장 참여에서부터 거의 거론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렇게 접어들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초반에는 돈을 많이 푸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경기 문제로 돼서 펀더멘탈 장세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이런 각도에서 2분기 성장률이 사실 경기가 저점이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리까리했습니다는 그래서 7월 그 제조업 주요 국가의 제조업에 발표되는 PMI 지수가 첫 번째 8월의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습니다는 대부분 다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50을 넘긴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 이렇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 업종의 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재편되는 움직임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것이 뭐 성장주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는 네. 아무튼 성장주라는 표현보다는 나중에 다른 쪽의 용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심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빠른 개선세인데요. 자, 포스트 코로나라는 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주식 투자자의 심리에서 가장 밀접하게 그 현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믹스 지수보다는 CNN의 FGI 지수, 네.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것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근데 사실 1년 전에 36 아주 공포 단계였습니다. 1년 전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1년 전에는 왜 이렇게 공포 단계에 됐을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지기 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네. 극도의 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세계적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로 인해서 굉장히 아주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았던 때에 세계 증시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공포 심리에 찢어서 CNN FGIS가 36 정도로 해서 공포 단계였습니다. 이것이 한 달 전에는 50으로 해서 거의 임계점 뉴트럴 단계로 되다가 오늘은 67 탐욕 단계로 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미국의 월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빅스와 같은 공포 지수도 빠르게 하락세는 다시 말하면 하락된다는 건 그만큼 심리가 안정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면서 오늘도 3대 지수가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8월의 첫날에 대부분 다 한국은 좀 코스닥과 코스피가 엇갈렸습니다는 대부분 세계 증시가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 금값은 위험 자산이 선호하니까 안정 자산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데요. 이게 좀 분석이 예전에 이 안정 자산이 경기 침체 불안감에서 국제 금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국제 금값이 올라가냐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을 비롯한 은, 기금속 간격이 물가의 해칭으로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어제도 그 기재부 차관이 세계에 디플레 이렇게 하는 측면은 그건 세계적 추세를 볼 땐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제조업의 그 PMI 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다는 심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 베팅하는 시기에서 국제 금값도 오늘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장의 내부적 요인과 함께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지금의 세계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이제는 코로나에서 이렇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사. 앞서가는 증시는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 증시에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데에는 제조업 지표들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 나라 경제, 세계 각국의 경제에서 보면요. 네. 어떤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파악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그 고용 창출 문제 때문에 각국의 산업 정책에서 제조업을 중시한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우리나라도 공교롭게도 뉴딜 정책에 제조업 관련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앞서갔던 각국들의 제조업 중시 정책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자체만 설명드리고 내용은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시청자분이 누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아실 거로 봅니다. 용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에 다시 보자는 리프레시 정책과 함께 리쇼링, 밖에 나갔던 기업을 전부 불러들이는 리쇼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독일 같은 것도 원래 제조업에 막한 이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의 그 제조업의 마스터 정책으로 해서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고요. 일본도 자민당과 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폐망해서 조승 교수님 같은 경우는 100년 걸릴 것을 50년에 압축 성장시켰다 해서 이런 제조업의 중시, 수출과 제조업의 중시, 수출 제조업의 중시인데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급속히 악화하는 대응에서 1990년대 경기가 좀 안 좋았던 상황이거든요. 다시 전통적인 일본의 전통 수출 제조업을 부활시키자 해서 리커버리 정책이다 하는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성장세가 5% 떨어짐에 따라서 역시 중국도 수출 제조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조업에 이렇게 새로운 활력, 리길런스 탄력 있는 이렇게 미너럴 주자, 리미너럴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각국들의 제조업 중시 정책인데요. 이래서 그런지 제조업이 그 나라 경기를 파악하고 세계 경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렇게 갔다 하는 것은 8월 들어서 발표했던 각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일제히 경기 회복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정 PD께서 사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해서 표를 그려주셨습니다는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52.6에서 7월 달에 54.2, 유로존은 47에서 유로존이 빨리 계산됐습니다. 51.8. 네. 중국은 뭐 잘 아시겠죠? 여기선 차이나 여기 중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조 PMI 지수와 차이신 PMI 지수가 있는데 이건 같은 날 시점을 동시하기 위해서 차이신 PMI를 기준으로 했다. 역시 중국의 전체 제조업도 이렇게 이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2 되고요. 일본이 아주 안 좋았었는데요. 40에서 46선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50선을 벗어난 상태고요. 일본도 사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는 개선 추세를 볼 때는 40에서 46 정도로 오기 때문에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개선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되겠네요.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4대 국가들이 전부 PMI 지수가 50선, 일본을 제외하고 50선을 넘음에 따라서 이제는 월가에서 코로나 얘기가 안 나온다. 포스트 코로나 넘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셨지만 이렇게 글로벌 주요국들의 제조업 PMI가 개선되면서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7월에 8월에 발표했던 제조 PMI 지수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은 네. 2분기 성장률이 지난달 말까지 전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이 대부분 다 최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 7월 달에 8월 들어서 발표했던 PMI 지수가 의미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기별 성장으로 2분기 성장률 내용을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돼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2분기 성장 7월 말까지 발표했는데요. 2분기 성장률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에 마이너스 5% 역성장한 데 이어서 2분기에는 32.9% 마이너스 성장했죠. 이건 기준이 전분기
대비 연율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마이너스 2.2에서 2분기에는 마이너스 10.1인데요. 요거는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러면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면 미국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 되겠죠.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도 전분기 대비입니다. 마이너스 0.6에서 2분기에는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겠습니다. 추정치 마이너스 9.0 정도 되는 이것도 전분기 대비입니다. 왜 제가 굳이 이렇게 전분기 연율이냐 대비 연율이냐 전분기 대비냐 하면 어제 정책 단계에서 우리의 성장률 2분기에 33년 만에 마이너스 3.3%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OECD 34개국으로 비교할 때 굉장히 우리가 좋은 수준입니다 하는데요. 그게 공식적인 계열이 똑같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전년 동기인지 전분기 대비인지 네.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절대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걸 발표했지만 이렇게 그 공식적인 통계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각국의 공식적인 성장률 발표 방식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분기 대비 연율, 독일과 일본은 전분기 대비, 한국도 전분기 대비, 그리고 중국은 전년 동기비입니다. 전년 네. 동기비라는 것은 2분기 성장률이 올해는 작년 2분기 대비입니다. 요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그냥 2분기 대비해서 나온 수치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주요국의 2분기 성장이 취약으로 나왔죠. 그러면 2분기 성장률을 기준으로 한다면 감은 있죠. 감은 2분기에 최악으로 빠졌으니까 베이스 팩트 기저효과를 보면 3분기에 좋게 나오겠다. 2분기의 성장률이 저점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확인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7월에 3분기에 시작되는 각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제조업의 PMI 지수가 이렇게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자 2분기가 저점이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는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의심하는 부분,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경기가 뒤따르지 않고 기업들 실적이 뒤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버블 논쟁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경기 그다음에 기업들 실적 발전있지 않느냐는 확신이 드니까 세계 경기가 다시 한번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3분기의 그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이 측면이 일단은 그 7월에 이렇게 8월 달에 발표됐던 7월의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 상당히 베이직 팩트와 함께 의외로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벌써부터 3분기 성장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발표되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벌써부터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2분기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이제 제조업 PMI가 발표된 것을 계기로 경기 논쟁이 재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떤 의미인가요? 자,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2.9% 빠졌죠. 네. 그다음에 7월 제조업의 PMI 지수가 54 정도로 좋게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걸 중시했냐에 따라서 그쵸. 경기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익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오늘 다시 월가에서 관심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경기를 비롯한 세계 경기 논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두 번째 이렇게 있었죠. 1차 논쟁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올해 그 3월 달에 세계 증시가 한순간에 붕괴됐을 때 이때 나왔던 거고요. 이때는 뭐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다 나왔죠. 그때 뭐 저는 그거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 중입니다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는 코로나 사태에 나올 수 있는 경기 형태가 뭐겠습니까?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I자형, 수직 절벽형, 그다음에 장기 침체한다는 L자형,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된다는 데 만만하게 회복된다는 나이키형, 그다음에 그 회복 기간이 되다가 빠르게 회복된 U자형, 당장 그때부터 회복된다는 V자형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다 나왔죠. 네. 그리고 그것도 저희 것처럼 방송 해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계적 석학들 또 예측력이 정확한 예측 기관들의 차이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형태도 다 나왔고 그것도 세계적 석학끼리 논쟁이 됐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웠던 거죠. 네. 그것이 3월 1차 논쟁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2차 논쟁이 이렇게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32점 빠지고 그다음에 제조 PMI 지수가 54로 경기 회복이 되니까 헷갈리죠. 시청자 여러분 성장률을 보면 촥 그다음에 사실 그 7월 제조 PMI 지수로 보면 경기 회복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 2차 논쟁 때에는 지금은 어찌됐든 월별 지수로 보면은
사실 5월서부터 미국의 지지업도 소비 지표든 고용 지표든 그다음에 이렇게 오늘 예서는 제조업 지표든 또 중국도 소비 지표든 고용 지표든 이렇게도 월별 지표로는 개선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금은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I자형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소됐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로켓형도 사라졌다. 이 로켓형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형까지 얘기했군요. 그래서 로켓형 우리가 방송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극단적인 비관론과 극단적인 낙관론은 없어졌습니다. 그럼 2차 논쟁은 지금은 월별 지수로는 경기 회복되니까 다시 침체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서 W자형 네. 그리고 자 지금의 그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U자형 내지는 V자형 이렇게 해서 1차 논쟁 때는 나올 수 있는 형태는 다 나왔습니다는 2차 논쟁은 자 양극단은 해소됐다. 정리가 되는 거죠. 정리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됐다. 아직도 경기는 불투명하지만 정리가 되는 분위기죠. 극단적 비관론, 극단적 낙관론 사라졌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W자형과 U자형, V자형 시각이 어떤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세계 증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이 좌우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2차 논쟁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GDP 성장률은 서메이션, 에디드 밸류 부가가치입니다. 에디드 밸류, 서메이션 에디드 밸류니까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가 이렇게 개선된다는 건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 실적도 개선된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기업들 실적이 약 350개 정도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가 좋게 나타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는 어닝 그 서프라이즈가 지금까지 그 350여 개의 발표 기업 중에서 한 70%가 70% 웃도는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었던 것이 7월 이기서를 잠재시키고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새 또 나오고 있는 말이 이제 2분기에서 경기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가 저점을 지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월가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가는 네. 성장률이 낮는 절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네. 말씀드리는 개인적으로는요. 한번 방송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제가 한 2개월 정도 됐나요? 2개월이 채 못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에 이렇게 가서 강의해서 왜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다. 전직 강요들은 한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 빠진다. 그 회장님의 얘기였습니다. 근데 일단 전직 강요가 누군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0%는 우리 통계상 마이너스 20%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경기라든가 기업들 실적이 경기가 안 좋으면 왜 그것을 위험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세계 각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경기를 부양해야 됩니까?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 이주열 총재라든가 이런 분 경기가 안 좋을수록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게 책무 아닙니까? 왜 월급 받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세금 가지고 월급 받습니까? 책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보기에는 그 회장님 보기에는 주변이 이렇게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다 할 정도로 경기 안 좋지만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풀지 않습니까? 왜 위험량만 보입니까?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새로운 기회 요인도 봐야죠.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왜 안 좋은 쪽만 봤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세계 증시를 이끌고 오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업종들이 언택이면 언택에서 새로운 업종들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이건 기회인지 않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1시간 반 동안 강의가 끝나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자리였었는데요. 그래서 종전의 사고 틀에서 빨리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이런 입장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성장률이 마이너스 30% 빠졌다. 마이너스 20% 빠졌다. 이게 아니라 투자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선 위험 요인보다 기회 요인에 더 이렇게 민감하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고쳐야 되겠는데요. 자, 소중하게 오랫동안 만난 사람과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소중하게 오랫동안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의미를 보여야 되는데요. 사람의 심리상 보면 특히 투자하시는 분, 돈 갖고 투자하시는 분은 고정화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보다는 사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더 크게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결국 새로운 요인에서 더 이렇게 민감하게 봐는 것이 주식이다. 왜냐? 주식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고요. 과거 실적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저점 얘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미국의 PMI 지수가 나온 계기로 해서 경기 저점 이것이 사실 올해 2분기가 저점이다 하는 확신과 함께 월별 지표로 보면 이렇게 올해 5월 달이 경기 저점이다 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올해 3월부터 세계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를 아시겠죠? 왜냐하면 2분기가 저점이라면 선행성으로 주가는 3개월 정도 먼저 보죠.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3월 달에 많은 비관론자들이 올 코로나 사태에 우리 주가가 1453 떨어져 1000m 떨어져. 그다음에 다우존스 지수가 18500 떨어져 1000m 떨어져. 그 금융 대공보다 1937년보다 더 어려워. 주가 고꾸라져 할 때 지금 뒤늦게 이렇게 저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 주가가 이렇게 경기에 3개월 정도 선행한다면 이제 지금 속속들이 밝혀되는 거 보면 월별 지표로 보면 5월달, 6월달이 또 분기별 지표로 보면 2분기가 저점이라 이렇게 본다면 자 2분기는 4월달, 5월달 6일 중에서 어느 게 하냐 하는 측면에서는 5월달 6일이라면 딱 거기에 3개월 정도에서 3월 중순 정도에 주가가 올라갔던 모습을 고스란히 설명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굉장히 오늘 PMI 지수가 나온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조업 PMI 발표를 계기로 지난 5월이었죠.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월가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이 내용은 그 시청자분이 워낙 그때 강하게 네. 투자자들한테 보낸 내용이 있대 사실 워낙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5월 초기 때문에 아리까리했던 때거든요. 그렇죠. 이때의 세계적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에 해당되는 모건 스탠리든가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투자자에 보낸 서한이 있습니다. 아주 흔들릴 때 고객을 다루는 이러한 모건 스탠리든가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고객을 다가가서 고객들의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과감하게 풀어줬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금융사들이 여기 증권사도 포함하겠습니다는 어려울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피해가는 이런 것과는 상당히 대조가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 자 고객들이 골드만삭스라는 모건스탠리 고객들이 있잖아요. 아리까리 할 때 앞으로 경기는 V자형 회복이다. 경기는 앞으로 상승될 일만 남았다. 주식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때 경기 바닥쳤다는 얘기가 5월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월에 제조업들 어제 발표했던 제조업의 PMI 지수 보면 정확하게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스탠리가 5월의 월별 지표로 경기가 저점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월가의 시장 참여자 사이에 모건스탠리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자 어려울 때 고객을 당황한다. 이게 고객 지향이거든요. 그리고 아리까리할 때 확신을 준다. 어떤 쪽이든 좀 안 좋을 때는 버려라. 좋을 때는 더 사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근데 어려울 때는 고객과의 마찰이 있을 땐 뒷전을 올라간다. 전화를 뻔질나게 하다가 전화를 안 한다. 이걸 이게 되겠느냐 하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국내 증권사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를 이룬 게 역시 세계적인 인베스트 뱅크다 하는 쪽인 굉장히 굉장히 이번에 다시 한번 작업이 돼서 오늘 제조업의 PMI 지수가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자 분기별로 2분기 경기가 저점이고 경기가 회복된다. 그리고 월별 지표에서는 5월 달이 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루비니 교수가 아주 창피를 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I자형. I자형으로 그래서 루비니 교수는 I자형. 그 루비니 교수가 그때 아주 3월 달에 세계 증시를 더 어렵게 했던 것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주 원문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냥 한글로 V자형도 아니고 U자형도 아니고 장기치면 L자형도 아니고 이렇게 대공원보다 더 어렵다는 greater 이렇게 deflation 해서 대공원보다 더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네. 차제 한국의 언론사들이 국제금융 컨퍼런스 등과 세계경제 포럼 할 때 이 루비니 교수를 이렇게 많은 비용 이게 초청하려면 돈이 많습니다. 제가 한때 한국경제TV에서 지금
전임 사장과 함께 루비니 교수를 한번 모시려고 그러다가 돈이 워낙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못 모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자꾸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로저스라든가 루비니 교수가 강의료만 많으면 덜컥 가는데요. 이제는 잘 맞지 않으니까 국내에서도 이분을 좀 초청을 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외화,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외화를 벌여가지고 왜 했다? 저런 사람들한테 돈 줍니까? 로저스 교수 같은 것도 로저스 이렇게 투자 전략가라 하죠. 지금은 워낙 틀려가지고 투자의 구류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맨 버냉키, 그다음에 제닛 앨런, 네. 그리고 그와 기조를 맞춰서 제롬 파월 이런 전현직 의장들이 뜬다. 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걸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금융사 CEO라든가 회장도 아무리 인사이트라든가 과거의 지식이 뛰어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 종전의 이론과 그다음에 경륜과 차트에서 이렇게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뉴노멀 시대다.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서는 시장 공부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오랫동안 시장 참여자를 가격에 질서 서프라이와 디맨드를 만들어내는 사람과 접촉이 안 하고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격리돼 있으면 밑에 사람들의 보고를 받으면 자 밑에 사람들은 그렇겠죠. 전원캐가 회장이다 아니면 CEO다 하면 자 내가 출세를 위해서는 회장님이 내지는 CEO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맞춘다는. 그게 뭐냐? 아무리 직원들이 100명, 2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오픈 나로지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자 CEO에 맞추는 내지는 회장에 맞추는 보고서가 들어가니까 사실 그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지금은 성공하려면 근면해야 된다. 정말로 이론이 과거의 이론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7월에 미국의 제조 PMI 지수가 이렇게 발표되는 계기로 해서 경기 저점이 확인되다 보니까 과거에 얘기했던 사람, 특히 루비니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가를 안 좋게 받는 거다. 이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의 언론에선 많은 위화를 들여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태, 또 국내에서도 비관론자 얘기하다가 지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자꾸 3월 이기설, 7월 이기설, 9월 이기설, 추석 이기설 자꾸 이렇게 가는 이런 시각이 국민들한테 얼만큼 이 어려운 사태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가. 또 실제로 맞추면 되는데요. 이렇게 맞추는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극복해 가는데요. 그게 뭐가 잘났다고 해서 그냥 비관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이런 사태에서 미국에서는 루비니 교수처럼 어떤 형태가 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제가 시간을 비원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위원님, 우리 경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경제 경기는 저점을 지났다고 보십니까? 네, 네. 지금은 세계가 하나입니다. 레벨 플레이잉 필드 평평한 운동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같이 가면 같이 가고 네. 조금 시기가 있지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이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1분기, 2분기 월별 벌써 한 개월, 2개월 차이가 있지 대부분 같이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이후서부터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지속 여부는 좀 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는 지금까지 한국은 좀 한국의 아리까리한 시각이 많다 얘기해서 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5월 달 걸 연장시켜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조업 PMI 지수 비교하는 제조업 PMI 지수는 5월에 51, 6월에 43, 5월에 41, 네. 6월에 43, 그다음에 7월에 46 정도로 해서 꾸준히 개선되는 거다. 우리 주류의 수출 동력, 성장 동력인 수출 같은 경우에도 자꾸 마이너스 폭이 감소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3.7, 10%로 마이너스 감소해서 줄어들고 절반 이하로 들어오고 다시 7월에는 마이너스 7%로 감소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심리도 사실 BSI 지수도 53, 56, 60으로 되고요. 소비 성향도 지금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커드러플 강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거기까지는 뭐 이렇게 개선될 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런 지표를 볼 때는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월별 지표를 보면 5월이 경기 저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이렇게 요건 이제 수치가 2분기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에서 1분기에 마이너스 0.8에서 우리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에서 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그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는 역시 분기별 성장률도 2분기가 경기 저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든가 코스닥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 이전을 더 회복되는 상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에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지나감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부각될 것인가 관심이 높은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진단 좀 해볼까요? 네, 사실 경기 저점이 통과하고 네. 텍스 마닝 기법에서 월가의 시장 참여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입을 코로나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지금은 세계 경제 상황, 세계 증시 상황이 코로나 시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로 빨리 넘어가는 건데요. 이런 관점에서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코로나 디바이드다 해서 지금은 디바이드 나눈다, 완전히 나눈다. 이젠 새로운 환경이 전개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미 이 용어는 많이 나왔습니다는 이게 사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보면 BC, AC 다 아시죠? 네, 그래서 BCAD.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보면 네. 굉장히 before 코로나, after disease 내지는 after 코로나에서 BC에서 AD 내지는 BC에서 AC 시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세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이게 nobody knows risk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여기에 BC에서 AD, BC에서 AC 국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요. 이럴 때는 지금 상태 정상을 증시적 측면에서 이제 세계 증시가 있잖아요. 미국만 조금 못 올라갔을 뿐이지 한국의 코스피라든가 코스닥도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빨리 좀 벗어나고 증시라든가 경기를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증시적 측면에서 가장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이렇게 회복됐다 보니까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떤 업종이 이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유망학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 해서 코로나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플러스 알파의 앞으로 떠오르는 라이징 인더스트리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겁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업종들이 오늘 나스닥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한번 좀 시청자분이 왜 이렇게 앞서 부분을 좀 빨리 끝냈냐면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온디맨드, 리모트, 온라인 스트리밍, 네트워크 5G, AI, 인공지능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사실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 건지 또 한국에서는 어떤 업종이 해당되는 건지 이렇게 볼 때요. 이 5가지 기능을 코로나라는 클라우드, 온디맨드, 리모트, 온라인 스트리밍, 네트워크 5G, AI, 인공지능 가장해서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 업종에서 가치 사슬이라고 있습니다. 네. 가치 사슬의 가장 핵심 코어가 요 5가지 기능에 가장 코어가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은 그 코어 업종이 융통합하려고 그러죠. 무조건 되고 A 기업이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5가지 이렇게 용어를 지금 6가지인 건가요?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해서 6가지. 네네. 6가지를 다 이렇게 해서 같이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같이를 하면 이런 업종에 자꾸 다른 기업들은 다 융복합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 사슬, 새로운 공급망의 핵심적인 저 6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키가 한 개는 어떤 회사가 될 것이냐 하는 네. 것을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은행이든 모든 증권사든 가장 손을 잡고자 하는 것이 이 6가지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것이 사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 얘기를 잘 안 합니다는 그게 네이버가 지금 가장 새롭게 6가지 중에서 가장 네. 핵심적인 걸 모든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도 들러붙고 모두 죄송합니다. 물론 또 우리은행도 더고 모두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청자 여러분께 네이버 얘기였다면 네이버 주가가 한 5%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특정 업체를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새롭게 준비된 기업에 어떻게 보면 거기 기업에 발을 담겨야지 같이 동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린다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자꾸 중산층이 무너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피라미드의 밑에 하는 바텀 오브 피라미드, 네. 바텀 B, 오브 O,
피라미드에서 P 해서 BOP 비즈니스죠. 네네. 그 밑에 사람도 먹고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이렇게 제라미 시게라는 업장에서 먹고 자는 거 이런 업종이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CJ 제일제당 이런 업종 얼마나 많이 뜹니까? 네. 대상 옛날에 미연 그죠. 이런 업종 얼마나 많이 뜹니까? 이런 업종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다 뭐냐? 대련 업종들이 그래서 지금 종목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종목 추천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시대에 미리 돼서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동안 CJ 제일제당이니 이렇게 대상이니 네이버니 이런 쪽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그 알파 라이징 인더스트리라든가 BOP 비즈니스가 뜬다. 그런 과정에서 해당되는 그 산업의 가장 가치 사슬의 중심에 있는 그래서 많은 기업이 동승하고자 해서 같이 융복하고자 합작을 하고자 하는 합작에 가장 필요한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사실 미국 증시라든가 한국 증시, 세계 증시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 PMI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가 저점을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들 유망 업종들 6가지를 중심으로 자세한 진단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